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프로젝트가 개막됐습니다. 80년 5월 광주정신과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담은 다채로운 예술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소방서가 언제 들어설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병원과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무한연꽃축제가 회산 100년지 일원에서 다음 주에 개최됩니다. 드넓은 방죽에서 화사하게 피어난 연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볼 수 있는 거북선호 야간 운행을 다시 시작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전 문제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119 소방센터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혁신도시의 대중교통망도 엉성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내려오길 꺼려한다고 해서 그들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난 2월부터 나주에 살기 시작한 35살 이상흥 씨. 쇼핑은 광주에서 하고 자녀하고는 나주 시내로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아프기라도 하면 광주나 나주 시내로 가야 합니다. 혁신도시 안에 아직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 대중교통마저 불편해 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차를 하나 더 구입했어요. 차가 없으면 아까 말했던 가장 시장거리 보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뭘 사려고 하면 무조건 멀리 나가야 되니까. 나주 혁신도시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편은 1160번과 나주교통 2편뿐인데다 배차도 50분 간격이어서 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주 시내로 가는 버스도 나주교통 700번 하나뿐인 상황입니다. 저들이 이제 셔틀버스를 운영해요, 출퇴근 시. 왜냐면 대중교통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으니까. 광주에서 여기까지 출퇴근 가능합니까? 안 되지. 지금 버스가 없는데. 나주시와 광주시는 버스 증차와 새로운 노설 신설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존해줘야 하는 문제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정도 운행을 하게 된다 하면은 연간 한 40억 정도 운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주 혁신도시에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 안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이전 기관 직원들은 오늘도 불편함을 견디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풍자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홍성담 작가의 걸개 그림이 비엔날레 특별전 개막식에 걸리지 못했습니다. 홍 작가는 이런 풍토에서는 진정한 예술가가 나올 수 없다며 한탄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전시 불가 논란에 휩싸인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5.18 시민군과 주먹밥 여성이 침몰한 세월호를 들어올리고 학생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가 그림에 담겼습니다. 홍성담 작가는 세월호 참사야말로 자본과 국가 시스템이 빚어낸 이 시대의 국가폭력이라며 이를 기록하는 게 예술가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방기하면 광주의 화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렸습니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홍 작가는 그러나 전시 주최 측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한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 부분만을 문제 삼아 줄기차게 작품 수정을 요구해왔다며 심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래가지고 진정한 예술가 광주에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탄하고 분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는 작품 공개 현장에서 그림을 수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있던 자리엔 닭이 그려졌고 박정희 대통령의 계급장도 가려졌습니다. 홍 작가와 지역 예술가들은 수정된 작품을 대형 걸개 그림으로 제작해서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덮고 치유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특별전이 개막하는 광주 시립미술관에 걸개 그림이 도착했지만 미술관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그림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비엔날레 재단과 시립미술관은 홍 작가의 그림을 전시할지를 놓고 2시간 넘게 회의를 계속했지만 개막식이 시작될 때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주 정신을 주제로 한 특별전은 메인 무대 작품인 세월 5월 그림이 걸리지 않은 채 반쪽짜리 개막식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역도 종목을 신설해 북한에서 개최하자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제안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탓에 무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유대회에 역도를 신설해 북한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유대회 남북 분산 개최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유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만 했을 뿐 구체적인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대회 이념에 걸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진 철회하는 것으로 해명했습니다. 경북 의성 고령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남과 가까운 경남 합천 지역에까지 확산되면서 전라남도 방역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차단 방역 활동을 강화한 전라남도는 구제역 백신 구매 실적과 접종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농가에는 축사 안팎과 출입 차량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농가 모임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각종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찌는 듯한 늦더위 기세는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안 연꽃방죽에서는 요즘 시원한 연잎 물결이 있어서 잠시나마 무더위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양 최대 100년 자생지인 무안 연꽃방죽. 축구장 50개 크기의 방죽이 마치 연잎바다가 펼쳐진 듯 장관을 연출합니다. 연도 많고 연잎도 많고 꽃도 많고 하니까 진짜 기분이 좋아요. 푸른 연잎 사이로 순백의 백년이 고운 자태를 드러내고 홍연과 수련, 가시연꽃도 뒤질세라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회산 백년지 연꽃은 다음 주 주말을 전후해서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 맞춰서 18번째 연꽃 축제가 열립니다. 40여 종의 국내외 희귀 연꽃을 비롯해 각종 수생식물과 아열대 식물들이 선보입니다. 100년차 시음과 연요리 경연대회, 천연염색 등 연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신비의 연꽃길 보트 탐사와 팟워프를 새로 갖춘 물놀이장은 벌써부터 인기몰이에 나섰습니다. 100년과 함께 100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개최됩니다. 개막식을 금혼식으로 각 읍면에서 5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모시고 금혼식으로 시작해가지고 100년이 수놓고 끝없는 연잎 물결이 일렁이는 회산 백년지. 기세 등등한 한여름 무더위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밤바다를 볼 수 있는 여수 거북선호의 야간 운항, 이 지역 관광 산업에 대한 고민 속에 야간 운항의 쟁점으로 안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밤바다의 대표 관광 상품 여수 거북선호. 지난 4월 14일부터 야간 운항이 중단돼 주간 3회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장과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관단체장 7명이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에 접수한 데 이어 여수시의회도 야간 운항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야간 운항이 중단되면서 숙박, 음식 등 연계 관광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수는 밤바다가 최고 야경입니다. 그래서 그 야경을 가지고 지역 경기 활성화 및 그 관광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런 취지였고요. 하지만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여객 정원이 늘어나고 정원차가로 해경에 적발된 사례가 있는 데다 내항을 따라 운항하는 항로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거북선호는 여객선이지만 유람선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야간 운항의 위기 대응 능력 부재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수 거북선호가 다니는 항로는 소형어선, 위험물 운반선 등 포항선박이 많고 해안에 이제 근접하게 운항하여 저수짐 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되었고요. 거북선호를 여수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는 지난 5월 정원을 500명에서 306명으로 줄였고 운항 안전도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수 거북선호의 야간 운항, 세월호 이후 강화된 안전이 야간 운항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 지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선사시대 고인돌 유적에 대해서 당국이 보존관리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내년부터 봉강면 지곡리 3개 군락에 47기와 옥령면 산남리 44기 등 자연 상태에 노출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는 고인돌 유적들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사에서 각 유적별 고인돌의 위치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화재 지정을 받거나 장기적인 정비 복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에 매출 1조 4,100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을 기록했고 상반기 전체적으로는 매출 2조 8,200억 원에 영업이익 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에 A380 2대 등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기 노선 취향을 통해 여객 수요를 늘려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육군 31사단의 한 대대장이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규율을 위반해 보직 해임됐습니다. 육군 31사단에 따르면 순천의 한 대대장인 42살 윤모 중령이 지난 6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대대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대대로 전입한 신병들에게 종교를 가지도록 강요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윤 중령은 지난달 17일 보직 해임과 함께 10일 근신 징계를 받고 타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호남 지역의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사업체 360만여 개 가운데 4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호남권 비중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임금 산업 일자리 비중 역시 수도권이 50% 이상 차지했고 10% 안팎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일자리가 빈약한 탓에 호남 지역의 자영업 비율은 20% 이상을 차지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